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와, 오늘 미국 주식은 경제 어벤져스 총출동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부터 FOMC 미팅에 패드 파월 의장, 미국 대표, 주 연방은행 총재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전하고 다르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어제 이야기했었던 법인세 올린다, 지속적으로 국채 매입해서 달러 가치나 채권 가격 유지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S&P는 찔끔 오르고 다우, 나스닥도 아주 약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게 시장이 반응했다 하면 될 듯 하고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1.66% 4월 1일, 2일 1.7%, 1.8%대보다는 확 낮아진 수치지만 실물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4월이 실직 시즌이니까 4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실적 나오는 여기 판기업들 주가가 지금부터 아주 좋고요. 부동산도 다 똑같죠. IMF다, 금융위다 이런 변동성 높은 장에 도시 외곽의 사치성이나 투자형 부동산이나 가치가 빠지는 것이지 언제나 유동인구 좋고 학군 좋은 데는 얼마 빠지지도 않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테슬라, 우리 테슬라만 완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중경투 게리 블랙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10% 이상 오를 거라면서 왜 테슬라 주가 이 모양이냐. 700달러 돌파는커녕 자존심 상하게 혼자만 이렇게 빨간불이냐 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히트맵 하나면 답변이 될 듯 합니다. 가상화폐 한눈에 보여준 히트맵이고요. 이전부터 이야기 들었죠.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 중경투 TV에서 정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더리움 숫자가 2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 7%고요. 그런데 어제하고 비교해보면 어제는 비트코인만 마이너스였고 다른 알트코인, 시총 큰 것들은 상승했었죠. 코인 딱 끝물 막 빠질 때 나오는 현상이고요. 이번 영상 마지막에 어제 영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우선 안전하게, 시총이 가장 큰 게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 이런 시총 큰 종목들이 하락장에서 횡보하고 조금 주춤하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쭉쭉 다른 수익률 좋은 핫한 코인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상승장에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물타고 올라가지만 하락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락장도 이 하락장이 여기서 끝나고 다시 반등하는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가 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1.5빌리언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테슬라 주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트코인 하락에 테슬라 팔고 비트코인 다시 상승할 거다 하면서 미국 인도개미들, 기관들 지금 파는 가상화폐 물량 다 받아먹고 있고요. 핫한 테슬라로 한번 성공했다고 단기에 자금 빼서 코인으로 다시 수익률 올려보려는 광기가 가득합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 경기도 어려운데 이쯤에서 털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참 모르겠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 흐름이 주춤한 것이 이런 코인 영향이 정말 큰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투자한 코인은 작코인이 아니죠. 비트코인이고 33,000불에 투자했기 때문에 본전까지만 건져도 손해는 아니죠. 또 폭락이 어느 정도 심하게 온다면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말하지만 코인 투자자들 당분간 쉽게 헤쳐나오기는 힘들 듯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코인 가격 하락하니까 코인 사이트, 현금 인출, 오늘 한동안 홈페이지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럴 땐 정말 멍해지죠. 저도 접속해보면서 이렇게 한 사이트가 아니고 여러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고요. 사기당한 거 아닌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개미들 요즘 나스닥, 테슬라의 주가 빼는 거, 로빈후드, 트래픽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금 빼서 코로나 완화로 일상생활 소비에 좀 더 쓰는 것도 있겠지만 코인으로 가장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코인 가격이 2조 달러 이상 사상 최고점 피크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투자 유튜버 영상 이런 거 보면 코인 으쌰으쌰 하면서 한국 2017년 가상화폐 열풍하고 똑같고요. 뭐 한 푼도 없었는데 코인으로 몇백억 벌었다, 5천만 투자해서 수백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코인 김프를 확인하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김프가 15% 정도 김치 프리미엄 끼어 있습니다. 이 김프가 15%인데 20% 이상 돼버리면 폭락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0% 넘어버리면 거의 팽짱이죠.
한국 업비트 대표 코인 거래소하고 바이낸스 홍콩 코인 거래소 비교해서 코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 있느냐 하는 게 김프입니다. 바이낸스는 중국인들이 코인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소 규모가 글로벌에서 가장 크고요. 코인 가격 하락에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제재할지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연준하고 옐런 재무장관 이렇게 경제 어벤져스 출동하니까 코인 시장 크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 시그널 잘 챙기셔서 탈출 준비하시고요. 한국 형님들은 탈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뛰는 투자자 위에 나는 거래소 있다고 2018년 때도 그랬지만 거래소에서 현금 인출을 막아버리고 개인들은 맨 마지막에 가격 다 떨어지고 인출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곳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옐런 장관하고 FOMC 회의로 요즘 같은 경제 과도기에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1월처럼 주가가 좋으면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든 신경도 안 쓰지만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옐런 파월 같은 정책 결정자들의 입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핵심은요. 옐런이 우리의 세수는 이미 한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금이 더 낮아지면 도로, 교량,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든다. 세금 올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도 글로벌 부자 1등이니까 이번 미국 법인세 인상을 지지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올리면 재정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 코스트가 증가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또 금리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패드는 FOMC 미팅에서 sometime 언젠가 금리 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1200억 달러 채권 매입 같은 연준의 지원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했고요.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옐런이나 파월이 보고 있는 가장 핵심은 실업률이고요. 주말에 실업률이 6%, 코로나 이후 20%까지 미국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지난 주말에 가장 낮은 수치 6%로 떨어진 거고요. 이 실업률을 4% 장기로는 완전 고용 달성하겠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이나 옐런이 자주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일관되게 이렇게 장기 플랜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니까 시장은 미리 적응을 해라 하는 거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마냥 매번 나올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정책도 급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오늘 주식시장도 스무스하게 움직인 거고요. 대신에 결국에는 금리 올리겠다 증세한다는 거니까 가상화폐나 나스닥한테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거고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지금 탈출 타이밍 잡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일러는 지금 S&P 레시오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캐시우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아온 것도 조금 있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고 여기서부터 일런이 S&P가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높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청자분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 흐름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일런이 남긴 메시지 의미를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어제 캐시우드가 빅아이디어, 아크인베스트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캐시우드는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 이야기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용, 기술 개발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다른 시간에 불가능했던 많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은 발휘가 된다. 혁신 때문에 이익의 질이 높아졌다 하는 거고요.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만 나오지 않는다. 실적이 있다. 기업 이익이 빠르게 플러스 흑자 전환되는 중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혁신 기술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술주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캐시우드가 빅아이디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머스크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S&P 500의 시가총액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은근히 메시지를 남겼고요. 요즘 주가 엄청 오르면서 S&P 기업들 시총이 미국 GDP 140%를 넘어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GDP 통계는 산업시대에 나온 거고 지금 디지털 시대라서 이전에 나온 GDP 통계가 못 따라오고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실질 GDP 증가율이 높고 인플레이션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말한 핵심은 기업의 이익의 질이 훨씬 더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아크가 분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데리고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그런데 투자는 자금이 중요하죠. 높아진 가격의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죠. 댓글로 지금 테슬라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충분히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고요. 무작정 투자하시면 결국에 2, 3호 하락장처럼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거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은 테슬라 투자 공부의 심화 과정입니다. 최근 테슬라 이슈를 요약해서 10분으로 만든 거다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보고 제가 말하는 몇 가지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하고 오른쪽 상단에 재생 목록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다 정주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 성과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얼마나 남보다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의 차이가 크고요. 이런 것이 바로 수익률과 직결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그렇죠. 남보다 많이 개발 계획이나 투자 경험 이런 것이 많을수록 돈 버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영상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